안녕하세요, 이라하 디자인입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잠실에 위치한 잠실 트리지움 43평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저희 이라다에서는 현장을 진행할 때 디자이너랑 현장 소장이랑 같이 한 팀이 돼서 현장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트리지움을 이쁘게 만들어준 저희 디자이너와 현장 소장과 함께 이 현장을 리뷰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연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한 과장입니다. 이번 현장을 디자인해준 디자이너와 현장 소장인데요. 이번 현장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번 현장은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과 원 그레이 톤이 같이 섞인 중후한 매력이 있는 현장인데요. 이 각 공간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공간을 아트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부부와 따님분, 아드님분 이렇게 4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이제 지내실 공간이고, 이 공간은 철거가 되지 않는 벽체가 많아서 구조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현장이에요. 넓은 거실에 비해서 너무 좁은 주방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서 그런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풀어내려고 많이 노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복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안방으로 통하는 문을 철거를 하고 거울을 설치해서 복도에 깊이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곳곳에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현장을 직접 디자인해준 디자이너랑 현장 소장이랑 같이 구석구석 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이쪽은 이제 현관입니다. 기존의 43평 같은 경우는 현관이 굉장히 협소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실이 있어서 전실과 현관이 분리되어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이 전실을 현관으로 편입을 시켜서 굉장히 넓은 현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현관 같은 경우는 집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이 집의 어떤 느낌을 좀 다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게끔 이 전체적인 톤과 이 집의 어떤 컨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와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 드렸고, 전체적인 톤 같은 경우도 좀 가라앉혀서 이 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현관에서부터 느끼실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저는 공간을 디자인할 때 그 시선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집에서는 이제 세 가지 시선이 있어요. 하나가 현관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이 공간, 중문을 들어섰을 때 안쪽에서 보이는 그 두 번째 복도 끝 오브제 공간, 그리고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주방을 보이는 공간, 이렇게 세 가지의 시선이 집 대부분의 무드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디자인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보이는 이 공간이 저희의 첫 번째 무드 공간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브라운 색깔의 우드톤, 그리고 이런 천연 대리석이 이 집의 주된 톤 앤 매너인데, 이것들을 여기 현관에서부터 느끼실 수 있게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도 같이 맞춰서 세로로 쭉 같은 무드로 흘러갈 수 있게끔 했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원래 있던 그 전광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세로로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끔 라인을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신발장을 필요로 하셨었어요. 신발장 같은 경우가 여기가 창문이 원래 이렇게 조금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신발장을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선적으로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이 면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발장은 시선 높이 아래인 90cm 정도로 맞췄고, 그 대신에 이 블라인드를 끊지 않고 이렇게 아래쪽까지 쭉 내리실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이 면이 한쪽으로 다 정리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인데요. 여기 신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는 기둥이에요. 이건 기둥이고 요거랑 요것만 신발장이에요. 이제 수납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 신발장 내부도 이렇게 회전형 신발장으로 진행을 해드렸고, 이쪽이 기둥이라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다 이 통짜로 가게 되면 조금 끊겨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이 서라운드 라인을 같이 맞춰서 신발장이랑 같은 무드가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신발장 반대쪽에는 브론즈경을 설치를 해서 이 나가실 때 옷매무새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슬라이딩형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이 보시면 손잡이가 H바 핸들 형식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유리 이쪽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레임에 손잡이를 같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좀 더 간결하게 보일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유리가 브론즈 유리예요. 보통 여기에 투명 유리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체의 무드와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브론즈 유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거실입니다. 인터폰 같은 경우는 이 집에 호환되는 인터폰이 하얀색 제품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인테리어 쇼 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철제로 매립을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 라인은 다 도배로 만들어 드리고 이쪽은 필름으로 해서 이 공간의 메스감을 조금 다르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이 거실 벽지는 LG의 디아망 제품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질감이 있는 고급 벽지로 이 집의 분위기를 같이 좀 살릴 수 있도록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같은 경우는 타일 같죠. 근데 이게 부정마루에서 나온 타일형 강마루입니다. 600, 600각짜리 사이즈인데 이 마루가 타일의 깔끔한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밟았을 때 차갑다거나 아니면 매지가 빠지는 그런 단점이 없는 강마루의 장점을 갖고 있는 바닥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타일보다 금액이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내가 타일의 느낌을 원하는데 타일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타일이 갖고 있는 단점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타일형 강마루를 사용하셔도 훌륭한 대체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장지랑 벽벽지를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서 이 천장도 약간 빛을 받았을 때 질감이 있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마감재를 선정하였고요. 여기는 거실을 확장하였을 때 이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지금 테이블을 배치하였습니다. 창문을 바라보시면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소파와 TV를 배치하셔서 이 공간을 또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레이아웃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홈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홈바의 하단 부분은 TV 월의 디자인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행잉을 하여서 만들어 드렸고요. 이 공간이 이제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홈바처럼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좀 중요한 기능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매립 TV를 하셨을 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TV에 연결되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선반을 놓거나 안에 콘솔을 놓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나중에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TV 쪽에서부터 선을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HDMI 선을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플레이스테이션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이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TV홀입니다. 이렇게 라운드 포인트를 넣어주고 바닥 부분을 행잉시켜 드렸는데요. 디자인이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벽면이 도배라는 겁니다. 도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걸레바지가 들어가야 되고 뒤쪽 부분은 어차피 소파가 들어가고 걸레바지 부분이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집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TV홀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는 이 걸레바지를 넣고 싶지 않았어요. 걸레바지처럼 보이지 않게끔 디자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쪽을 좀 올려주고 이렇게 이 TV홀 공간을 앞으로 좀 빼준 다음에 볼륨을 만들어 드리고요. 이 안방으로 넘어가는 벽면까지 좀 더 이 벽이 더 튀어나와서 이 TV홀 공간이 조금 볼륨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TV 아래 부분은 이 부분부터 하부장 아래까지 간접 조명을 넣어서 간접 조명도 켜면 굉장히 밝아요. 이어지는 걸레바지가 저 안방 쪽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해서 여기는 뭔가 도배를 하였지만 도배처럼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집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기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감지기 제품이 있는데 이 감지기도 천장 도배가 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랑 최대한 비슷한 색을 조색하여 가지고 도장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쪽에 위치해 있었던 인터폰을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 보일러랑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인터폰을 다 필요한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서 깔끔하게 이 TV홀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쪽은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셨을 때 바로 보이는 복도 공간입니다. 이쪽 벽에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막혀서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었는데 이쪽 공간을 좀 오픈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공용 공간이 아무래도 좀 좁게 나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벽을 터는 것만으로도 이 집의 깊이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렇게 털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거울을 배치하였습니다. 거울을 이제 화장대처럼 사용하시면서 들어오셨을 때 이 공간의 깊이감을 더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방 도어가 원래
원래 이쪽에 있었던 부분을 이쪽은 벽으로 막고 이쪽에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도어를 살려서 이쪽으로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거울 부분이 일반적으로 거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을 해보았어요. 여기는 이제 김지현 디자이너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복도 끝에 이렇게 브론즈경을 붙여서 확장감 있는 디자인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오브제 공간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거울 양쪽 옆면에 컬러 스테인레스로 각을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한 물체들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신경을 썼고요. 그러면서 이 세면대가 복도에서 봤을 때 안 보이길 바랬어요. 튀어나온 부분을 뒤쪽에 시야에 가릴 수 있도록 최대한 안쪽으로 몰아서 세면대 크기나 이 수전의 위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세면대 뒤쪽에 있는 이 벽면에도 물이 튀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가구와 비슷한 컬러의 컬러 스테인리스를 절곡을 해서 벽으로 붙여서 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원래 저희가 친 벽면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이 벽면 부분에 이렇게 화장대 공간처럼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세면대 뒤쪽에 생기는 이 벽면 부분도 저희가 버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구로 다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아래쪽에 거실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쯤에 여기도 서랍을 이렇게 제작해드려서 간단한 잡자재들을 넣으실 수 있게끔 수납도 고려를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안방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세면대가 화장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세면대 공간이 넓은 욕조 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적 욕조를 만들어 드리고 앉을 수 있는 공간과 선반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고객님께서 안방 화장실에 수납을 조금 많이 하시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변기 위쪽에 수납장도 짜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조적 부분에 이렇게 젠다이와 샴푸나 이런 것들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면대를 바깥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 샤워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다는 간단한 레이아웃 변경으로 이 안방 화장실을 좀 더 넓고 멋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기존 주방이 원래 디귿자로 된 숨은 주방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좁고 수납도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그런 구조를 풀어가면서 레이아웃을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아일랜드를 좀 넣어주면서 동선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이제 보조 주방을 안쪽으로 넣어줌으로써 좀 수납도 많이 확보를 하고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해서 이제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이쪽에 인방도 철거가 안 되고 약간 프레임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뷰라서 이쪽 뷰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무드에 맞는 천연 대리석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패턴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패턴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보셨을 때 전체적인 뷰가 주방에서 압도될 수 있도록 그런 패턴을 많이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거실에서 바라보셨을 때 그 싱크대 수전이 안 보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싱크 수전이 보이게 되면은 이쪽이 주방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면서 여기를 일하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데 수전을 일부러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안 보이게 하니까 이쪽이 마치 어떤 쇼룸처럼 이렇게 아트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주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지금 3.4m의 아일랜드가 있어요. 이 아일랜드를 주방의 중간으로 두면서 동선을 구성을 했고요. 냉장고장 뒤에 있는 벽이 내력벽이에요. 그래서 털 수가 없어서 제한된 구조에서 최대한의 수납을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냉장고장을 배치하였고요. 이 옆에 있는 장도 이 안쪽으로 분배기와 확산소화기를 위치해서 이 중간 부분에 이제 수납을 주었고요. 확산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커서 이 천장 위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본체는 이쪽에다 두고 노즐로 이 앞으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방 발코니를 지금 확장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냥 확장을 하지 않고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겨울철에 이제 사용하실 때 너무 불편하시기도 하고 조금 더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확장을 진행하고 세탁실과 애벌 빨래 개수대에도 넣어주고 이제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수납을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단열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우선은 아일랜드가 거실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일랜드가 확장돼서 안쪽까지 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도 이렇게 흐르는 듯한 결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넓어 보이는 주방의 효과를 내려고 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이 아일랜드 되는 이 부분에 흑경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원래는 브론즈경이나 은경 같은 거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은은하게 반사되는 느낌이 이 집 무드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흑경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뒤쪽에는 고객님께서 처음부터 이 간살도어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간살도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유리장에 원래는 도어가 있었는데 그 도어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서 유리장에 도어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닫았을 때 이쪽에 뒤쪽에도 아일랜드랑 동일한 천연 대리석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의 세로 대리석이 거실 쪽에서 보이면서 조금 더 이 고급스러운 무드가 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 선반도 보통 이 유리장 선반이 투명 선반이에요. 근데 일부러 저희가 브라운으로 맞춰서 이 전체에서 같은 무드로 흘러갈 수 있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천장에도 마그네틱 조명을 일자로 길게 쭉 배치를 했어요. 거실에서 봤을 때 이쪽이 조금 더 감성적으로 느껴지도록 스포트형을 보이는 곳에 두 군데 정도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일자형 마그네틱을 넣어서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주방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뷰나 이 전체적인 톤앤 매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일랜드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처음부터 디자인을 할 때부터 정했던 제품이에요. 약간 이 브라운과 이 핑크톤이 약간 들어간 물결형의 천연 대리석을 사용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면서 이 아일랜드가 좀 더 무게감 있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3면의 벽면이랑 뒤쪽까지 전체 같은 필름으로 마감을 해서 둘러싸인 공간에서 아일랜드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무드를 정리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쪽은 보조 주방인데요. 여기가 보시면은 사람 동선이나 세탁기 동선 때문에 크게 작업대를 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구의 화구를 돌려서, 그리고 볼 같은 것도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이 전체적인 주방의 물건들이 아일랜드 쪽에서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빨래 건조대에 튀어나와 있는 봉 크기까지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계산을 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침대 헤드를 제작을 해드렸는데요.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템바보드로 제작을 했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침대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컬러가 약간 딥블루 컬러예요. 그래서 그 컬러감을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레이 톤을 사용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취침 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하고 위쪽에 간단한 물건 같은 것도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아크릴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침대가 블루 컬러라서 안쪽에 오브제 공간도 블루 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가 원래는 안방 도어였습니다. 그래서 도어를 막는 과정에서 생기는 벽체 공간에 이렇게 작은 오브제 공간도 만들어드려서 공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드월의 조명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라켓 사이즈에 맞춰서 템바보드를 타공을 했고요. 용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에 딱 맞춰서 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오브제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필름과 도배 마감이 만나는 부분인데 필름이 밖으로 나와서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도배를 말아서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조그맣게 디자인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 베란다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이렇게 단상을 만들어서 안방에 이 프라이빗한 개인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 아래쪽에는 철거되지 않는 벽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게끔 계단을 하나 제작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방 발코니 부분이 꽤 넓기 때문에 이쪽을 안방에서 사용을 하고 싶으셨는데 철거가 안 돼서 이제 계단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렇게 좀 넓은 단상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클라이언트 분께서 키가 180이 좀 넘는 큰 키를 가지고 계셔서 이제 이쪽 단상 부분의 천장을 좀 더 올려서 이제 마감을 해드렸고요. 이쪽 벽에는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스키나 이제 청소기 같은 키가 큰 짐이 많으셔서 아래쪽으로도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단차를 주어서 이제 장을 길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단상 부분도 안방이랑 같은 무드로 흘러갈 수 있게끔 같은 컬러의 가구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진한 딥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좀 아늑하게 공간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이 현장을 진행하면서 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주방의 공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천연대리석 같은 경우는 문양이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운에 기댄 부분들도 조금 있고, 막상 해놨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화려한 느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되게 걱정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완성된 현장이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이쁘게 나올 수 있게끔 되어서 수고해준 팀원들도 너무 고생 많이 했고 고객님들도 되게 만족을 하고 저도 만족을 한 좋은 현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김지원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처음에 천연대리석이나 여러 가지 처음 시도해보는 요소들이 많아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걱정보다는 기대만큼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현장이고요. 굉장히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스케일에 비해 공정이 좀 타이트했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걱정을 많이 하고 들어온 현장이었는데 동선마다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디테일도 많은 현장이어서 거의 현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장 다 마감도 잘 끝났고 이제 보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화려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서, 마감도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현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 현장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안 해봤던 것들을 좀 하려고 할 때 되게 많은 고민이랑 연구 그리고 시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 현장이 되게 화장대 거울도 그렇고 이런 천연 대리석도 그렇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또 안 해본 것들을 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하면서 매 현장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도 더 좋은 현장, 새로운 현장, 멋있는 현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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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